한 남자의 인생을 쫓아 달려온 길. 우리가 향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私の名前は坂田雅子です。夫はグレッグ・デイビスと言いまして、カメラマンとしてタイムとかライフとかの仕事をするようになって。 고 그렉 데이비스 기자는 오랜 시간 한국을 취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주목한 건 1987년.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 학생이 피 흘리며 쓰러졌던 대학교 정문 앞과 독재 정권의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든 그 거리에 그렉 데이비스 기자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발행된 미국 타임지에 실리기도 했던 사진 속에서 어디에나 있었던 남자를 찾았습니다. そんなに昔のね、こんなたくさんの人が写ってる、忘れてしまわれそうな写真ですよね。私はこの方がどういうことをしてらっしゃる方なのか知らないんだけど、とても興味を惹かれます。どういうことをしてる人なんですか? 세례명 요한, 자연인 시돌로 불렸던 그의 이름은 용현입니다. 지금 용현을 비추는 빛은 희미하고 위태롭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용현은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한번 저때 폈대요. 이쪽 손 아직 잘 안 되시고요. 지게를 지고 3시간을 걸어도 끄떡없던 오른팔과 다리가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굴은 여기 괜찮아요. 얼굴. 예. 말이 잘 안 돼서 제일 불편하시겠네, 그죠? 뇌 중심부에 시상핵이라는 부분에 뇌출혈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어쩌다 용현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손뿐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요한과 시돌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다는데요. 7년 전 봉화치에서도 그는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고지 위에 무언가를 단숨에 써내려갑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에게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용현의 원고를 보관 중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출판사였는데요. 이곳의 대표이자 시인인 장종권 씨는 그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글을 모아보니 무려 2,000페이지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찾게 된 용현의 글. 잠시 감상해 볼까요? 캐다 보면 뿌리와 뿌리를 캐다 보면 황홀해질 때가 있다. 사람의 몸가락보다 봉화치 저 능선보다 더한 신비로움에 뭉클해질 때가 있다. 어쩌면 미와 수학의 영역을 초월한 실뿌리, 그 생긋한 향기가 우리의 인간성을 되돌리려 함은 아니신지 모르겠다. 흐르는 작은 별들이 하늘을 아리신다. 옹달샘에서 별 한 사발을 마셨다. 어두울수록 별이 빛난다. 내 마음도 밝아진다. 봉화치에서의 30년. 자연의 경이로움을 관찰하며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은 시가 되었고 노래가 됐습니다. 용현은 어쩌다 봉화치로 가게 된 걸까요? 글 속에서 눈길 가는 문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이 뜨거운 부산 시민의 민주화 열기를 이어주십시오. 극비 쪽지 김승훈 신부님께 노무현 드림. 1987년 6월 28일 밤. 정말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김승훈 신부에게 보냈던 쪽지인 걸까요? 젊은 시절의 용현과 그 옆에 성직자, 그가 바로 김승훈 신부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 숨졌다는 경찰의 발표가 거짓이며 박종철 학생은 고문에 의해 숨졌다는 사실을 폭로해 87년 6월의 항쟁을 촉발시킨 사제입니다. 7년 전 우리가 용현을 만났을 때도 책상 위에는 김승훈 신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요. 수소문한 결과 사진 속 장소는 서울의 한 성당이었습니다. 용현과 김승훈 신부의 연결고리는 무엇일지 유종만 주임 신부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김용현 요한. 예, 김용현 요한. 53년생이시네요. 이쪽 홍제동 성당 관할에 사신 것 같아요. 1982년 김승훈 신부가 이 성당에 주임 신부로 부임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깨닫는 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김승훈 신부님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 독재 정권의 폭압은 날로 심해졌고 용현과 김승훈 신부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매일 급박하게 변해갔습니다. 매일 정보과 형사들이 늘 아주 그냥 상주하고 있었고 선동적인 면으로 바라봤고 독재 정부에서는 막아야 되는. 감시와 사찰의 핵심 타깃이었던 김 신부의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용현이었습니다. 그는 용현이란 본명을 숨기며 세례명 요한이란 일종의 가명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용현은 늘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모인 현장들.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디에나 용현은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5공화국 당시 숨진 이들의 유가족 40여 명과 대학생 1000여 명은 오늘 오후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군사정권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된 영상.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채 맨 앞에 서 있는 남자, 그가 바로 용현입니다. 요한 선생님은 특별하죠. 경찰들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제일 앞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봉사정신으로 도와주시니까 또 우리들은 또 거기에 감사하니까 우리들의 나름대로 또 존경했고.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백골단 30명이 한 사람을 순식간에 둘러쌉니다. 온몸으로 저항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백골단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는 남자, 용현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한 씨가 사당병원에 입원을 했노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또 갔죠.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하여튼 어디 끌려가가지고 그 고문을 당하고 말을 막고. 당시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던 윤순여 씨 외에도 용현을 걱정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김승훈 신부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요한이가 지금 사당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나도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시더니 신부님이 그래서 내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선에 있는 신현몽 신부님한테까지 연결을 시켜주셨던 게 김승훈 신부님이시죠. 고문 피해를 입은 용현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준 이가 바로 김승훈 신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주의 한 사제관에서 은퇴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승훈 신부의 선배 사제인 신현봉 신부는 용현과의 첫 만남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요한이가 수변에 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승훈 신부가 찾아간 거예요. 김승훈 신부도 자기자도 수배자인데 여기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보라고. 김승훈 신부의 부탁에 신현봉 신부는 수사기관에 쫓기던 용현을 받아주었습니다. 신현봉 신부가 부임지를 옮기면서 용현은 인적 드문 봉화치로 들어가 자연인 시돌이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연의 품에 파묻혀 지냅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삽질뿌리라는 건데 한기가 기가 막혀. 역지 덩어리, 황금 덩어리, 황금 덩어리. 아픔을 품은 그가 봉화치를 만난 건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이 참 좋죠. 지나간 그 모든 아픔들이 가슴 상처가 다 씻어지는 것 같더라고. 자연이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말하는 용현. 그에게 봉화치는 경이로운 곳입니다. 그렇게 용현은 뜨거운 청년 요한에서 자연의 친구 시돌이 되었습니다. 봉화치가 위치한 정선군 북평면에는 토종벌 농사가 한창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토종벌이 참 굉장히 잘 됐어요. 이제 농가에서 소득도 많이 올렸죠. 이거 여기 있는 거네. 이거 같은데. 이거 보자. 김자, 석자, 겸자. 저희 아버지 거 있고. 김기용 씨는 대를 이어 토종벌 농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년 밑에 되죠.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벌이 슬슬 자꾸 죽더라고요. 싹 정선군의 벌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만 그런지 알았더니. 정선 일대의 토종벌들이 갑자기 폐사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거의 다 뭐 농협에 빚지고 막 난리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 농가에서는 뭐 벌이 그래 죽고 이래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발만 구르던 농민들을 돕겠다며 김시돌 선생. 용현이 나선 겁니다. 시골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또 나서서 하려 하는 분이 없걸래요. 김시돌 선생님이 이걸 다 이런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그 당시는 이렇게 뭐 이런데 컴퓨터가 없을 시기걸래요. 그게 고마웠죠. 얼마 뒤 토종벌 농가의 피해 상황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당국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느낌이 왔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이런 면에 도와주고 하니까 계속 잊지 않고 있었죠. 용현이 추구하는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오랜 신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한을, 시도를, 그리고 용현을 잊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평소엔 외출을 잘 하지 않는 분이 할머니가 집을 나섭니다. 연락이 끊겨 만날 수 없었던 용현을 15년 만에 만나러 갑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 모자가 도착한 곳은 용현이 투병 중인 요양원인데요. 얼마 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용현이 할머니와 연복 씨를 만나러 옵니다.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거 진짜로? 왜 이래 정말로 왜 이래? 야. 응? 왜 이래? 아이고. 텔레비 그만큼 건강하게 잘 나오더만 왜 이래?
얘는 무슨 뿌리가 이러나 왜 이러노? 멀쩡한 사람이 잘 끌어당기고 건강하게 옛날처럼 댕기던 모습으로 봐야 내가 마음이 덜 아픈데 마음이 더 아프네 이런 사람 보니까.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꾹꾹 눌렀던 연복 씨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랬건만 무심하게 흐른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나 다행입니다. 웃는 얼굴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내 아들을 잃은 가족에게 용현은 또 다른 아들이었고 형제였습니다. 헤어졌던 가족이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할머니의 기도처럼 웃으며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이들 위해 앞장섰고 꺼져가는 생명에 가슴 아파하며 대참사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7년 전 용현을 만난 우리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요한 시돌 용현으로 살아오는 동안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사람도 구하시고 또 정선에서는 자연도 지키시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작 선생님한테 도움되거나 관계되는 일은 없었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질문에 그의 왼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입니다. 뭐라고 적으셨어요, 선생님 여기? 일하러 가서 단연한 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답을 듣고 우리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 남을 위해 보낸 시간이 많았던 그의 삶에서 뜨겁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마주해야 할 하루하루는 도전의 연속일 테지만 그는 분명 뜨겁게 이겨낼 겁니다. 그렉 기자가 87년 6월 항쟁을 기록하며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 마사코 씨는 사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この人たちだけじゃなくてその他にもたくさんの人がいるわけですよね。それぞれの人の人生をたどっていったらもう大変にたくさんのドラマがあると思う。だから特にこの人のドラマをその SBS としては注目なさったけれども、それは何百万何十万何万人の中の一人で人生っていうのはそんなもん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 그때 용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워내기 위해 뿌리가 되어 몸이 기원치는 이름 없는 사람들. 뜨거웠던 그 거리, 수많은 용현들은 별처럼 찬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렉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의 제목은 어깨동무입니다. 와, 아름답다. 우와, 막 쏟아진다. 깜깜한 세상을 밝힌 소리 없이 착한 사람들. 새벽별 반짝이는 건강한 꿈나라를 엎드려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저 별들처럼 가리지 말고 만납시다.